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정책을 일별하면은 이렇게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방공자유민주법치입니다. 방공자유민주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정체성과 정통성의 가장 근본인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고 민족사회 정통국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해를 건국 70주년의 날로 기례하는데 과거 김대중 정권이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렸던 그 전통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를 교과서 등에서 빼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게 실리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유를 뺄까 그렇게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고 국제적 공인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인하면은 바로 1948년 총선, 1948년 7월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에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의 자유입니다만은 이 MBC, KBS를 접수해가지고 친여 경영진을 앉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두 공중파 방송을 선동기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KBS, MBC, SBS의 왜곡, 조작, 보도는 광우병 선동을 방불케 합니다. 이것이 정권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법치가 제대로 되려면 검찰과 법원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총공격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공,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공투사들, 방공기관이 지금 푸대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방공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죠. 그 가치관은 정치적 이념입니다. 그 정치적 이념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한 국가의 주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 내지 타도 대상으로 보는 혁명이론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이 문재인 정권의 이 모든 정책을 흔들고 있는 또는 지도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입니다. 계급주권이 아니에요. 어떤 계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적 특권이나 어떤 계급적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은 방공,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 도전은 헌법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 공격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검찰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최원규 사회부 차장이 쓴 칼럼이 제목이 이런 인사가 검찰을 또 망친다입니다.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한 부장검사가 비교적 한직인 서울 고검검사로 발령났다. 공안검사로 능력을 인정받던 그였다.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이유를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2013년 대검 공안과장이던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에다가 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하려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줄기차게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해온 현 정권 입장에선 그가 마뜩잖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칼럼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현 정권은 야당일 때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며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 놓고 너무도 뻔뻔하게 자기 사람 챙기면서 검사들을 줄 세우고 있다. 이걸 보면서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정권 눈치 보면서 검찰은 또 망가질 것이다. 정권 눈치 보면서 검찰은 또 망가질 것이다. 검찰이 망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법치의 세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 변호사, 그리고 판사. 지금 대법원장이 친정부적 인사가 되면서 이 법원이 완전히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변호사들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몸이 아픈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가 정치의 수단이 되면은 그게 경찰국가 또는 검찰국가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일본 검찰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를 비교하면 랭킹이 비슷합니다만은 뭐 대체로 일본이 조금 앞섭니다만 국제적 랭킹에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는 법치가 서 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는다. 이 점이죠. 일본 검사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일본은 검사 숫자가 인구 비례당 우리보다 적습니다. 2018년 이제 2,800명 되는데 한국이 약 2,000명입니다. 무슨 검사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현재 한국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마 2자릿수 이상일 겁니다. 2자릿수. 거기 판사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명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검사 판사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두 사람 정도인데 지금 일본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딱 한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 이 사람도 전략 공천을 받은 사람이고 검사 경력은 거의 여성분인데 얼마 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검사 판사가 일본에서는 왜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검사들은 큰 수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그마한 범죄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중범죄를 검찰이 합니다. 그중에 특히 유명한 게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란 말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만 이게 한국에도 특수부 검사가 유명하죠. 정치적 수사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인데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영화 제목도 있고 뭐 책 제목도 있고 도쿄지검 특수부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거학을 단죄하는 아주 깨끗한 검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의 화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인과 기업입니다. 이른바 거학이죠. 거학을 수사하는 게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검사 판사들은, 특히 검사들은 우리가 정치를 견제해가지고 정치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직업윤리상 맞지 않다 하는 게 막 정설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만은 검사 판사 한 다음에 중의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법 이전에 직업윤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름을 날린 것은 여러 큰 인물들, 정치인, 기업인을 수사한 건데 특히 1976년에 이 총리를 지낸 당시에 일본 정계의 최고 실세가 다나카 가쿠에이였습니다. 이 사람을 록히드 항공기 구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만은 징역 4년 추징금 5억엔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대법원까지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로 합니다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에 다나카가 사망함으로써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는 특수부라고, 한국에서는 특수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정치수사다. 그러니까 왜곡이 많다. 무리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정의의 화신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법률 기술 집단처럼 법률 기술자 집단? 법률가 집단이 아니고 법률 기술자 집단. 프로가 아니고 기술자와 프로가 다릅니다. 기술자는 기술 중심인데 프로는 기술에다가 도덕성이 보태져야 됩니다. 특히 용감성이 보태져야 되는 거죠. 태국에서 13명의 동굴 소년들을 구출한 잠수부,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잠수부, 그런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기술자가 아니죠. 프로입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프로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기술자가 아니고 일본 검사들은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검찰은 자기 내부 감찰에 무자비합니다. 만약 일본 검찰청의 그 감찰관을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감찰을 하라고 그러면은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그 예를 저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일본 검찰은 후생성 간부의 수뢰 혐의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은 직후에 아사히신문의 특종에 의해서 이 수사 검사가 증거 서류의 날짜를 하나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이 8명의 검사로 여기서 우리는 대검찰이라고 하는데 일본 최고검찰청이라고 합니다.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오사카 특수부를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느냐. 날짜를 조작한 오사카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이를 방치한 특수부장, 그리고 차장검사를 구속하고 검찰총장입니다. 한국은.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검찰총장이 중간에 사퇴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구속 기소된 주임검사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월, 차장 및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오사카 지검장 등 6명은 감봉 및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사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날짜 하나 바꾼 거, 한국 검사들이 이 정도의 증거 조작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증거 조작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 일본 검찰이 생활하는 태도를 흔히
판사도 그렇지만 일본 검사 판사의 생활 태도를 수도승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서로 교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행동 반경도 사무실과 집 그리고 관사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담소하고 뭐 마작을 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 이거죠. 더구나 수사와 재판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을 결정하는 아주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아주 엄숙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정신이 맑아야 되고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야망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야망이 없어야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근무하는 중에도 검사 판사로 근무하는 중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권의 압력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자초하는 꼴이 돼요. 한국의 검사 판사들이 언제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법률가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